오늘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가져오셨군요. 제가 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10년간의 궤적인데요. 약간 피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용필 선생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서태지와 아이유가 소격동을 냈을 때였어요. 나훈아 선생님께서 테스형을 발표하셨을 때 이게 왜일까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네. 약간 서로 비교하는 식으로 누가 더 이 한국 가요에 큰 발걸음을 찍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게 있었고, 제일 큰 피크를 보면 50주년, 일단 데뷔 50주년을 찍었던 75년 데뷔하셨거든요. 그래서 데뷔 50주년을 찍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한국 대표로 몇 명의 가수와 기억나요. 네, 맞아요. 가셨어요. 가셨을 때 이제 조용필 선생님도 같이 가셨고, 올해는 정규를 새로 발매하셔서 그걸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와, 아직까지 이분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같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어떤 발자취를 남겨오셨나를 탐구해보고, 또 올해 최근 2020년대에 들어서까지 이 사람이 화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다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심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유는 대체 뭘까를 한번 파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을 둘러싼 담론들을 한 50가지 키워드로 뽑아보면요, 히트곡들이 먼저 보여요. 모나리자, 킬리만자로, 단발머리, 바람의 노래. 확실히 가수로서의 활동들도 보이죠. 가수, 노래, 목소리, 밴드 이런 식으로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한 것들이 확실히 비중 있게 나타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문세, 이승철, 나훈아, 서태지, 이선희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모두가 알고 있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러네요. 전설급의 네네네. 인물들 이 같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네. 그리고 전 재밌었던 건 오빠라는 키워드인데요. 아직까지도 조용필 선생님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영원한 오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평양, 한국, 이게 앞서서 제일 큰 피크를 쳤던 남북 정상회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다, 이런 것들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물 자체가 주는 감성 같은 건데요. 이게 뭐 가슴 아프고 눈물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이제 추억, 꿈, 세대 같은 이야기들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를 살펴보면 정규 20집을 발매한 데뷔 55주년 가수, 이런 타이틀은 진짜 조용필 선생님만 가질 수 있는, 정규 20집 발매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그게 화제가 됐어요. 막 음악 계속 하고 싶다, 안 되겠다 싶을 때 내가 그만두겠다. 이제 기사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 조용필. 와. 여전히 이제 청년으로 이야기 될 만큼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런 힘들이 여전히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박. 20집에서 타이틀로 이야기됐던 그래도 돼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팬이시네요. 네? 진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들을 보면 옛날 감성 아니야? 라거나 그냥 발라드만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심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진짜 K-팝이다 라고 이야기 될 만큼 되게 트렌디한 노래였고요.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그분이 뮤비를 찍으셨어요. 리얼리? 네, 그래서 뮤비도 엄청 고퀄이어가지고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 뮤비 댓글들이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30세 백수예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수히 많은 탈락 통보들. 그래도 된다, 늦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가사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되네요 하는 것과, 뭐 제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님 입장곡이 바운스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께 좀 아픈 일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들으니까 힘들면 힘들다 해도 된다 하는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진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핫했던 댓글, 좋은 곡엔 칭찬이 달리지만 명곡엔 저마다의 사연이 달린다, 이런 식으로. 감동이다. 그러게요. 다 자기 얘기를 하시네요. 맞아요. 위로하는 노래가 사실 항상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사들이 적지 않은데도 이 노래가 상투적이고 진부하게 들리지 않는 건 이 조용필 선생님 특유의 다정함과 공감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 14년의 조용필과 올해의 조용필이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을까? 같은 걸 보면 이제 대단했던 조용필이 이제는 위대한 자리에 올랐구나
같은 것들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뜨거움, 아름답다, 반짝이다 이런 좀 청춘의 열정 같은 것들, 물론 이때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셨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올해 조용필 선생님이 전해줬던 메시지는 확실히 따뜻함과 희망, 감동 같이. 그 12년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강남스타일이 한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트렌디한 시대 감성을 잘 읽어서 그런 밝고 청춘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좀 더 진짜 낭만, 막 밴드 이야기할 때 그런 위로와 희망을 이야기해준 게 맞아요. 아닌가? 진짜 지금의 시대 감성을 잘 읽으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사회가. 그쵸.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동원을 다뤘을 때 그때 세대 대통합의 아이콘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원조인가 싶은 느낌이 맞아요.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원이가 이 궤적을 밟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뭔가 새로운 노래들이 나왔을 때마다 조용필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내는 노래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나는 조용필 세대가 아니어서 그냥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바운스 때 앨범 듣고 진짜 기겁함.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혹은 그 이상에서 놀고 있어서 심히 당황스러웠음. 그때서야 아 이래서 가왕이구나 싶었다. 지금 이른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일흔 넷. 넷. 아. 그쵸. 진짜 어린 사람들이든 오랫동안 조용필을 봐온 사람들이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공감하고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오빠 키워드가 네. 조용필 선생님한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부르의 명곡 나오셨을 때 가왕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자기한테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빠는 좋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조용필 선생님이 아 나는 오빠로 불리고 싶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20대들도 용필 오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필 아저씨 아니야. 용필 오빠야. 엄마 모시고 콘서트 갔는데 내가 더 신나서 미친 듯이 따라 불렀다. 모나리자 따라 부르면서 목 나갔어 막 이러고. 물론 이렇게 세상에 조용필 오빠만 여전하시네요. 어쩜 그리 관리 잘하셨어요. 저도 뭐 옛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같이 어릴 때부터 오빠 시절 때부터 따라오셨던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제 누구에게든 오빠야 라고 인정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다.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씩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원래부터 네. 우리가 알고 있었다. 우리 아. 문화였다. 네네네네네. 또 우리가 올해 락 페스티벌 다뤘었잖아요. 조용필 선생님조차도 락밴드의 원조였을지 모르겠다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나 락밴드 첫올인데 국내 밴드 중에 최강자는 조용필이었다. 편곡 작살나고 젊은 밴드보다 체력 더 좋은 듯. 게스트나 토크타임 일절 없음. 그래도 존재입니다. 그래서 멘트랑 게스트 다 필요 없는 게 내 기준 개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진짜 이럴 만큼 특정 장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또 그런 것들 실험적으로 잘 하시는 분으로서 자리하고 계시다. 또 한국이라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남북 정상회담에 가셨던 것뿐만 아니라 평론가분께서 한국 가요의 자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진짜 여전히 가왕은 조용필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게 단순히 한국 사회 안에서만 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최대 음악 축제에 등장한 조용필 일본 관객들 아니 저 한국인 아저씨는 뭐야 이런 식의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진짜 한류의 원조고 맞아요. 락의 원조고 진짜 모든 것의 원조시네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 최초로 카네기홀 공연 갔다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렸던 인물이기도 하다. 앞에 되게 여러 인물들이 비교군으로 붙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다 이제 전설과 연관해서 얼마나 언급량을 가지고 계신지 비교를 해봤는데 이 피크들이 신기한 게 약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나훈아 선생님은 20년에 테스형으로 엄청난 피크를 만들어내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 같이 떠요. 16년에도 다 조금씩 뜨고. 맞아요.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도 이렇게 18년과 22, 23, 24 이렇게 주요하게 궤적을 만들면서 이제 전설의 자리 한 명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또 진짜 대단하신 게 보통은 이제 전성기라는 게 이제 하향으로 가기 맞아요. 마련인데 18년도의 피크보다도 이번에 피크가 더
크다는 것도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경쟁 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문세 선생님께서 용필이 형은 은퇴 안 했으면 좋겠다. 앞장서서 가시니까 나도 쫓아갈 수 있는 거다. 나도 은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요계의 후배들한테도 청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뭔가 네. 일흔 돼서까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가수 후배 아니어도 저희도 사실 맞아요. 저희가 이미 나이듦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시니어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조용필 선생님 같은 모습들이 실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처음에는 진짜 트렌디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분이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락도 그렇고 한류도 그렇고 네. 따라가는데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렇죠. 좋은 걸 보여주고 우리가 맞아요. 또 가왕해서 연관 인물들만 쭉 봤을 때 조용필 선생님이 당연히 1등인데요.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을 보면 다 이분들은 복면가왕이라거나 그렇죠. 저 프로그램의 가왕들. 네. 부르의 명곡, 아. 히든싱어 이런 데에서 되게 핫했던 분들이어서 네. 진짜 자신의 노래로 가왕이 된 유일한 인물이 아, 조용필이구나. 그러니까 그 미디어 없이 네, 없이. 이거 좀 그리고 이거 좀 대단하다. 그 복면가왕에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왕을 만드는 가왕인 거잖아요. 그 복면가왕의 가왕을 만드시니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조용필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한국과 되게 끈끈하신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대를 아우를 만큼의 어떤 감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 이런 지점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당연하게 트로트 안 해서 좋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결과물로서 증명해 주시는 이 시대의 대중음악의 달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이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궁서체네요. 이 시대에 조용필은 어떤 의미인가? 모두의 롤모델이자 나이 드는 나를 생각했을 때 청사진을 그려주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설은 단순히 도달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되는 것이다. 같은 레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인물이다. 진짜 엄청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 14년 정도 저희가 분석이 가능한데 요 틀 안에서 다 이 맞아요. 생애 주기가 보이는데 사실은 담기지가 맞아요, 않았을 맞아요, 거예요. 이 맞아요. 고작 10년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그 네이버에 가면 옛날 뉴스 있잖아요. 한자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한자로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네, 근데 이렇게 추이가 나름 있어요. 80년도부터 이제 조용필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한국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피크는 이제 4년, 3, 4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87년도에 이제 중요한 피크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가왕 수상 거부였어요. 아. 이게 진짜 대단하셨던 게 이제 KBS하고 MBC에서 매년 이렇게 가왕 선정을 했어요. 지금 뭐 예능 대상, 뭐 가요 대상 주듯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용필 선생님이 모든 양사의 그거를 다 휩쓰셨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적어도 하나의 방송국에서. 근데 이제 87년도 이후로 난 왕이라는 수식어가 싫고 한편으로는 또 후배들에게 내어주고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기록 숫자를 달성하는 삶보다 나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와의 그런 경쟁으로만 가겠다라는 선언이 아닌가 해서 80년도부터 어떤 것을 그 당시에 하셨나 봤더니 일본에 이미 그때 진출을 하셔서 일본 각종 그 TV 방송사에서 샤라웃을 받고 대형 콘서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용필 님이 이제 그 시대를 열었다. 그다음에 이런 창작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아담 알고 있잖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 저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아담과도 이미 그 당시에 콜라보를 하셨어요. 그 버추얼 아이돌이랑 그러면 콜라보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저희 시대의 이제 아이콘인 지드래곤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인공지능 이런 뭐 VR, AR 측면에서 지금 뭔가 열심히 하시려는 것처럼 이제 보통 이런 시대의 이런 아이콘이 되시는 분들은 주변과 경쟁하진 않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항상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시려는 게 이미 이때 98년도였어요. 아담이랑 콜라보
콜라보를 하셨을 때가. 우와.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은 80년도부터 계보가 이제 계속 기록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조용필 노래 인생 20년 결산, 98년도에 30년 결산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노래 인생 40년, 2018년 마지막 앨범일 수도 가왕 조용필 50년 약속 지켰다. 근데 또 나오셨죠, 마지막 맞아요, 앨범. 맞아요. 이번에도 마지막 앨범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계속 결산을 20년, 30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국 가요계 결산했는데도 또 가왕이 되실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아마 딱 한 분이시잖아요, 한국에. 맞아요. 딱 한 분, 조용필 님이 딱 한 분.